일부 쓸모없는 사람. 저는 이정민입니다. 52세죠. 30년을 한 회사에서 격리부 과장으로 일했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동료들이 작게나마 송별회를 열어줬죠. 그런데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요. 정민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부서가 한 번도 감사해서 지적받은 적 없잖아요. 김 차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사실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 현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거의 집에만 있어요. 왔네. 어땠어? 뭐가요? 송별회 말이야. 퇴직금은 언제 나와? 바로 퇴직금 이야기군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 얼마나 되는데?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그거면 우리 빚 정리하고 남을 거네. 나도 새로운 사업 준비할 수 있고. 또 사업 이야기입니다. 현수는 늘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요. 퇴직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아, 또 그런 소리야? 나이가 50대인데 뭔 노후 자금? 아직 젊어. 돈은 굴려야 불어나는 거라고. 현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그때 딸 소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29살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죠. 엄마,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 이제 뭐 할 거야? 소영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쓸모없어진 사람이라는 듯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에휴, 52살에 새 직장 구하기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영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 소영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현수가 한마디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의 경제적 기둥이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참, 정민아. 내일 미경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때?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제 대학 동창이에요.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죠. 미경이가요? 왜 갑자기요? 글쎄,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도 퇴직했으니까 시간 있잖아. 저는 미경과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경은 늘 저를 내려다 봤거든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미경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비싼 카페였어요. 미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에 명품 가방까지. 정민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죠. 미경이는? 나야 뭐 별일 없이 지내지. 그런데 너 퇴직했다면서? 미경의 표정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어요. 네, 명예퇴직했어요. 힘들었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50대에 직장 잃으면 그래도 현수가 있으니까 괜찮겠네. 미경은 현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했어요. 미경이 현수에 대해 알 리가 없는데. 현수 오빠 요즘 어때? 건축 일 잘 되고 있어? 그냥 그래요.
미경이가 현수를 어떻게 알아요? 아,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어. 카페에서 인사 정도 나눴지. 미경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경을 보니까 제 초라한 현실이 더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현수는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영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였어요. 가족들에게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도 끝났죠.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2부 흔들리는 집안.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30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춰서니까 허무했습니다. 현수는 매일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죠. 그냥 사업 관련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정민아, 퇴직금 언제 나와? 또 퇴직금 얘기였습니다. 현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봤어요. 내일 나온대요. 그래? 드디어 나오는구나. 내가 알아본 건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 작은 상가 하나 사면 월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현수의 사업은 늘 실패로 끝났거든요. 여보,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퇴직금이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아이고, 또 그런 소리야. 돈은 굴려야 불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현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드디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9,800만 원이었어요. 현수가 계좌를 확인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거의 1억이네. 이거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 여보,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응? 아,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 몇 군데 알아보고 있거든. 현수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소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수는 또 어딘가 나갔어요. 엄마, 퇴직금 나왔지? 응, 나왔어. 아빠가 그 돈으로 사업한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야? 소영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투였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 엄마도 이제 쉬는 거 맞지? 52살에 새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 소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요? 소영아, 엄마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거야. 에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 못하는데 52살이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나아. 소영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내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 이튿날 현수가 갑자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민아, 여기 좀 사인해줘. 뭔데요? 아, 사업 관련 서류야.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면 돼. 서류를 보니까 복잡한 계약서였어요. 제가 30년간 격리 일을 했으니까 이런 서류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여보, 이거 대출 관련 서류 같은데요? 아, 그게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 받는 거야. 걱정 마, 금방 갚을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여보, 안 돼요. 집까지 걸면 안 되죠.
아이고, 뭘 그렇게 걱정해. 나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이번엔 확실하다고. 현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현수의 확실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결과는 늘 실패였거든요. 저는 사인 못하겠어요. 뭐? 왜?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위험해요.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정민. 나를 못 믿는 거야? 30년 넘게 살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사기꾼이야? 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싸워요? 내 엄마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야. 사업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반대하고. 소영이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딸까지 현수 편을 드는군요. 소영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너무 위험해. 엄마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아빠가 자신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현수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소영도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더욱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3부 뜻밖의 만남. 며칠째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현수는 저와 말도 안 했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답답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장을 보면서라도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정민 선생님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익숙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 기억 안 나시는군요. 최재혁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던 회사에 2005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최재혁이에요. 아, 재혁이구나.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최재혁은 제가 담당했던 신입사원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으니까 지금은 43살이겠네요. 재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분위기까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지금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재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꽤 성공한 것 같았어요. 와, 대단하구나. 회사까지 차렸다니.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신입사원 때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기억났습니다. 재혁은 성실했지만 격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줬죠. 그런 게 뭐 대단한 건가? 후배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다른 선배들은 그냥 혼내기만 했는데 선생님만 끝까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배운 꼼꼼함이 지금 제 사업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재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직도 회사 다니세요? 아니야, 퇴직했어. 명예퇴직. 아, 그러셨구나.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일 찾기가 쉽지 않더라. 재혁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고 재혁과 얘기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커피를 주문해 주었어요. 선생님, 사실 저 회사를 차린 지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회계 업무가 복잡해졌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부 회계사무소에 맡기고는 있는데 솔직히 우리 회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재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격리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회사 회계 업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를 제안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식 직원으로 모시기는 어렵고 프리랜서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와서 회계 업무 점검하고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재혁아, 고맙긴 한데 내가 IT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회계는 어느 분야든 기본은 같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의 꼼꼼함과 경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재혁은 진심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어떠세요? 일주일에 2-3번만 오시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150만 원이라니요? 퇴직 후 아무 수입이 없던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어요. 재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선생님, 자신감 가지세요. 저는 선생님의 능력을 믿어요. 신입사원 때 선생님께 배운 원칙과 꼼꼼함이 지금도 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재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회사에 한번 와보세요. 업무 환경도 보시고 직원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30년간 쌓은 경험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시장 갔다가 옛날 회사 후배를 만났어. 후배? 응, 최재혁이라고. 지금 IT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일을 제안하더라고. 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 회계 업무. 프리랜서로. 얼마 준다고? 한 달에 150만 원. 현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겨우 150만 원? 그걸로 뭐 하겠어. 차라리 퇴직금으로 사업하는 게 낫지. 저는 실망했어요. 현수가 조금이라도 기뻐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재혁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부 숨겨진 진실. 재혁의 회사에 출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IT 회사라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회계 업무는 어느 분야든 비슷했거든요. 직원들도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회계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정민쌤, 이 부분 좀 봐주세요. 김 대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정민쌤이라고 불렸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건 감가상각 처리가 잘못됐네. 이렇게 해야 해. 와, 역시 쌤이세요. 저희가 몇 번을 계산해도 안 맞았는데. 이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유용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 역도 만족해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회계 업무가 훨씬 깔끔해졌어요. 역시 경험이 다르네요. 고마워, 재혁아. 나도 일하는 게 즐거워. 그런데 집에서는 여전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현수는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15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 퇴직금 투자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하, 참. 나는 가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넌 그런 소액에 만족하고 있으니. 현수는 여전히 사업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현수가 서 있었어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미경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정민이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 퇴직금에 손도 못 대겠다고. 저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경이요? 왜 현수가 미경과 통화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야, 그런 방법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현수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로 숨었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현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들어갔어요.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현수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전화 통화하고 있던 것 같던데. 응? 아, 그냥 사업 관련 전화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미경이라고 불렀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어요. 현수와 미경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현수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현수도 미경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둘이 그런 사이일까요? 급하게 카페를 나와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은 사라진 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정민이야. 정민아, 웬일이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나도 그래. 그런데 혹시 우리 현수 만난 적 있어? 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수 오빠?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잖아. 아, 그때 말이야? 응, 카페에서 한번 마주쳤어. 인사만 했지 뭐. 미경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현수의 차를 봤어요. 평소와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을 보니까 현수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둘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경이 현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현수는 그걸 받아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현수의 뺨에 키스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현수와 미경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 현수에게 돈을 준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제 퇴직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현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사업 관련 일로 사람 만났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구? 아, 그냥 투자자 분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수와 미경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둘이 제 퇴직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이 돈을 주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친구와 함께.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현수와 미경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후 붉은 저녁 노을, 현수와 미경의 관계를 확인한 후로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게다가 제 퇴직금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혁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재혁아, 사실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혹시 얘기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저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 뭐라고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재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확실한 걸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혁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현수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가? 사업 관련 일로 사람 만나러 가. 또 거짓말이겠죠. 저는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시내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호텔이라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수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후에 현수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응, 사업 회의했어.
좀 오래 걸렸네. 누구랑? 아, 투자자분들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정민이야.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미경아, 나 다 알고 있어. 뭘? 너와 현수 말이야.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랑 현수 오빠가 뭐? 어제 호텔에서 만나는 거 봤어.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거? 그냥 사업 얘기였어. 호텔에서 사업 얘기를? 응, 거기가 조용해서. 미경아, 그만해. 나 바보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민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몇 주 전부터 너희 둘이 만나는 거 다 봤어. 그리고 너가 현수에게 돈 주는 것도 봤고. 미경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민아, 들어봐.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내 남편과 바람 피우는 게 무슨 사정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정민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너희가 조용히 하지 그랬어.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인정할게. 나랑 현수 오빠 만나고 있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네요. 언제부터? 한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이나요. 제가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였어요. 왜? 왜냐고? 사랑하니까. 미경은 뻔뻔했습니다.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이야? 정민아, 솔직히 말할게. 현수 오빠는 너랑 행복하지 않아. 나한테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퇴직금까지 노리는 거야? 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현수 오빠가 새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새로 시작. 나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정민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남편을 유혹해놓고? 유혹한 게 아니야. 현수 오빠가 먼저.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아, 어디가? 집에 가서 현수한테 말할 거야. 잠깐, 정민아. 미경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 정민아, 제발. 현수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왜? 무서워? 그게 아니라. 아직 시기가. 저는 미경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미경이 만나고 왔어. 현수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미경이를? 응.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현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육부폭로. 현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현수가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 미경이와 당신 얘기.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정민아, 오해하는 거 아니야? 오해?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오해야? 현수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였어? 현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6개월 전부터야. 드디어 인정했네요. 왜? 왜라니.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두고 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냐고.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우리 사이 말이야. 너는 항상 바쁘게 일했고 나는 점점 초라해졌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미경이는 나를 인정해줬어. 내가 괜찮은 남자라고 능력 있다고 말해줬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당신을 위해 일했는데 그게 당신을 무시한 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현수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저는 소영을 봤습니다. 이제 딸도 알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소영아, 앉아봐. 왜요? 너도 알아야 할 얘기가 있어. 소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소영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미경 이모와 6개월째 만나고 있대. 소영이 현수를 봤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소영아, 미안해. 결국 인정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영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무슨 상황이요? 엄마가 30년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소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평소에 저를 차갑게 대하던 소영이 제 편을 들어주다니. 그리고 미경 이모라니요. 엄마 친구잖아요. 소영아, 진정해. 어른들 일이라고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데 어른들 일이라고요? 소영이 화를 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현수가 변명했지만 소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생각도 안 하세요. 저는 소영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딸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나쁜 건 엄마 퇴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죠. 소영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뭐?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미경 이모가 아빠한테 돈도 줬잖아요. 엄마 퇴직금으로 둘이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소영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해명해 보세요. 현수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소영이 고마웠어요. 평소에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뭐? 미경이와는 정리할게. 정리한다고?
응, 끝낼게. 현수의 말에 저는 의외였습니다. 미경과 헤어지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응, 내가 잘못했어. 30년을 함께 살아온 너를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현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6개월간 저를 속였는데 이제 와서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정민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현수가 애원했습니다. 소영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정할 수는 없어. 당신도 미경이와 정말 정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시간을 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정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옥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됐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았어요. 7부 역전. 현수와 미경의 불륜을 폭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미경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혁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혁의 조언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더 큰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더 큰 일? 저희 회사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회계 업무도 복잡해지고 있고, 선생님의 경험이면 충분히 회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컨설팅 회사? 네. 작은 회사들은 회계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형 회계법인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혁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 인맥으로 다른 회사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네, 선생님의 능력을 믿어요. 재혁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5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영에게 얘기해 봤습니다. 엄마, 정말 회사를 차릴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생각해보고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소영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정말? 네, 엄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집에만 있기엔 아까워요. 소영이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소영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빠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소영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누구? 대학 동창이야. 잘 모르는 사람. 저는 또 뒤를 따라갔습니다. 현수는 미경과 만났어요. 약속을 어긴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멀리서 들었는데 여전히 제 퇴직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정민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잘 설득해 볼게. 현수가 대답했어요.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이라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 뭐라고요? 미경 이모와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만났어.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아직도 내 퇴직금을 노리고 있어.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뭘? 아빠랑 헤어지는 거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엄마 30년 동안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위해 사세요. 소영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재혁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재혁아, 컨설팅 회사 차리기로 했어. 정말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 재혁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재혁의 지원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또 미경이 만났잖아.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따라갔어. 아직도 내 퇴직금 얘기하고 있더라고. 정민아,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당신 거짓말 듣기 싫어. 소영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빠, 엄마 결정에 따르세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소영아, 너마저. 아빠가 잘못하셨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30년이 뭐가 중요해요? 그 30년 동안 엄마만 희생하셨잖아요. 소영의 말에 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집은 내가 가져갈게. 당신이 미경이랑 새로 살면 되잖아. 정민아. 그리고 퇴직금은 절대 못 줘. 그건 내가 30년간 일해서 번 거야. 현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미경과 현수의 불륜을 알게 된 거예요. 미경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민아, 도와줘. 뭘? 우리 남편이 알아버렸어. 이혼하겠다고 해.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위자료도 못 받을 것 같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정민아, 제발. 미경아, 나도 이혼할 거야. 당신 때문에. 뭐? 현수랑 헤어지기로 했어.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현수 오빠는 어떻게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현수도 점점 초조해졌어요. 미경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민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헤어지면 서로 손해야. 손해? 나만 손해지 당신은 손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당신은 미경이랑 잘 살면 돼. 내 퇴직금 없이. 현수의 얼굴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한편 재혁과 회계 컨설팅 회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선생님, 사무실 계약했어요. 정말? 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고객도 정해졌고요. 누구? 제 친구 회사예요. 작은 제조업체인데 회계 업무가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재혁의 도움으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소영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홍보용 웹사이트 만들어 드릴게요. 너가? 네,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딸이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요. 소영아, 고마워. 당연하죠. 엄마 사업이 성공해야 우리 생활도 안정되잖아요. 현실적이지만 든든한 말이었어요. 드디어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제가 가져가고 퇴직금은 제 몫으로 하겠어요. 남편분이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었어요. 현수는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나 해. 나이가 52살인데 혼자 살기 힘들 거야. 걱정 마. 나는 일할 곳도 있고 딸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나 미경이랑 잘 살아봐. 내 퇴직금 없이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 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의존하던 아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을 거예요. 8부 새로운 시작. 드디어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현수는 집을 나갔어요. 미경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경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거의 못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궁해질 모양이에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소영이 물어봤습니다. 전혀. 오히려 시원해. 정말요? 응.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소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눈치를 보셨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 역의 도움으로 정민회계 컨설팅을 정식으로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제역이 소개해준 제조업체였어요. 사장님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52세 여성에게 일을 맡기는 걸 걱정했습니다. 정민 선생님이 정말 해내실 수 있을까요?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제역이 보증을 서줬어요. 일주일 후 그 사장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민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회사 회계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줄 몰랐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 당연하죠. 앞으로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소영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줬고 SNS 홍보도 해줬어요. 엄마, 홈페이지 방문자가 늘고 있어요. 정말? 네. 문의 전화도 몇 건 왔고요. 와,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소기업들이 회계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어요. 소영의 도움으로 고객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어요. 처음엔 1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배가 된 거죠. 정민쌤 축하해요. 재혁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재혁아. 다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의 실력 덕분이에요. 재혁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생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차례죠. 재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수와 미경이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랑 미경 이모가 헤어졌대요. 정말? 네, 돈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대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고. 현수의 현실이 쓸쓸하게 들렸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소영아, 아빠한테 연락하고 있구나.
가끔 안부는 물어봐야죠. 그래도 아빠니까. 소영은 현수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빠 편을 들지도 않았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고객이 10곳을 넘었습니다. 월 수입도 500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정적이네요. 응, 나도 놀라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는 원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간 남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재혁도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선생님, 이제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셔야겠어요. 그럴까? 네, 고객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재혁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재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단순한 옛 제자와 선생님을 넘어서서 진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지. 재혁과의 저녁 식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업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했죠.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재혁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2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직원 1명도 고용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소영아,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야. 당연한 거죠. 저도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이요. 엄마를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소영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졌죠. 어느 날 저녁, 재혁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으세요. 30년간 남의 눈치를 봤으니까.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52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재혁아, 고마워. 뭐가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선생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양을 보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가끔 소영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52세에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세월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늦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